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요즘 들어서 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우울함입니다. 최환님이 어느 날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절별로 우울함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특히 환절기 때 제 마음은 요동칩니다. 특히 봄에, 가을에도 좀 그렇지만 봄에 더 힘들어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기점 명상으로 이겨내고 있지만 정말 극도로 치우칠 때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내용 공부 좀 해볼게요. 이제 마음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위험하고 그 마음이 조금 겹치면 더 힘든 단계로 번져갈 수밖에 없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란 게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전염이 돼요. 대학생 적어볼까요? 감정은 전염이 된다. 감정은 전염이 된다. 감기도 전염이 되죠. 세균도 전염이 돼요. 바이러스도 전염이 됩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 세균이란 게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세균이란 걸 발견하게 된 거는 고작 1880년도에서 1890년도에서 1900년도 사이에 세균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전에 탄저병, 흑사병, 매독, 수없이 많은 이런 병들이 그냥 신의 병이다, 또는 마음의 병이다, 또는 이게 뭔가 부정적인 일을 해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지 세균이 옮겨가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은 고작 1800년 후반대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세균인지 몰랐어요. 세균이라고 발견하면서 이 세균을 통해서 전염되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 세균을 처음 1800년 후반대에 발견한 사람이 바로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에요. 대학생들 가면 그냥 참고로 한번 적어 넣어 보세요.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이자 미생물 학자인 거예요. 왜 저렇게 옆에 소가 죽으면 또 옆에 소도 죽고 옆에 소도 죽고 왜 이렇게 죽어갈까? 갑자기 미생물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현미경이 있었나 봐요. 말들과 소, 차례대로 죽어나간 그 짐승들의 혈액과 피부를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죽어있던 소나 말에 모든 똑같은 하나의 막대기 모양의 뭔가 모르는 세포가 발견이 돼요. 이게 일명 말하는 브루셀라 병이라든가 소에 걸리는 그런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코흐 박사는 계속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가고 사람들도 뭔가 오염이 되면 같이 아파하고 똑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혈액과 세포를 공부해 보니까 다 똑같이 세균이 번식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로베르트 코흐가. 그래서 이 사람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세균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미생물학, 세균학이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물의학상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영예의 순간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혈액도 다 세균이고요.
결핵이 뇌로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뇌수막염이 걸립니다. 결핵이라는 게 사람들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먹는 거나 의식주가 좀 힘들면은 걸리는 가난한 자의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결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200년 동안 결핵이 창궐하면서 지구에 있는 사람 10억 명을 죽여요. 결핵을 조사해 보니까 1만 년 전부터 우리 결핵의 균이 우리 몸 안에 세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까지 결핵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몇백 명 돼요. 하루에도 한 2명, 의학 자료지 보니까 3명 정도가 결핵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코어가 세균을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끊임없는 이 세균학이 발전하면서 그래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방약을 먹을 수 있고 전염병 예방약을 주사를 또 맞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큰 발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렸냐면 감정도 전염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감정이 전염됩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우울한 기분이 들고요. 명랑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명랑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점 명상 이렇게 대학생들 수업 듣고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희망과 뭔가 모르는 기쁨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좋은 일,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전염이 돼요. 희망의 바이러스가 막 전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요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감정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이 우울한데 더 전염이 돼요. 내가 우울한 마음을 내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다 우울하게 바뀌고요. 내가 우울하든가 힘든 마음이 있으면 말하는데도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란 게 우리 마음에서 새겨지면 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우울한 사람은 행동부터 좀 우울하게 보이고 뭔가 꺾구정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절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몸이 약간 우울한 마음이 올라온다. 또는 채화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참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봄날 되면. 근데 죽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어요 하는 건 나는 간절히 살고 싶어요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진짜 힘들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그 얘기를 들어주고 뭐 이 좋은 세상 죽기는 왜 죽어?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래? 그렇구나.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그래, 그런 마음이 왜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 마음으로 살아. 그 마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얘기는 오히려 더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죽고 싶다 하면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그러니까 살고 싶긴 너무나 살고 싶은데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죽음에 기대게 되는 상황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싶은데 기댈 마지막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에 의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항상 배우는 게 뭡니까? 자등명이에요. 자등명. 나를 스스로 등불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나를 우울을 해결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웃겨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지가 약해져요. 이게 뭐냐? 내 스스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두 발로 서보고 일어서 보면 내 두 다리에 힘이 있는 걸 아는데 항상 누군가가 부축해 줬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있어야만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내 뇌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 같다.
자, 따라해볼까요, 대학생들?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 같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 같다. 우리의 감정은 날씨와 같다. 흐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폭풍우가 태풍이 있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 너무나 온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에 한라산에 올라갔어요. 한라산 생태숲을 좀 가면서 영상을 좀 찍고 앉아서 명상도 하고 호수에 앉아서 이제 수행정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저녁 비행기를 타고 다시 서울로 왔어요. 날씨가 제주 날씨는 시시때때 바뀝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다가 비를 좀 맞았어요. 맞다가 이거 내려가야 되겠구나. 우산도 안 가져서 큰일이네 생각했는데 또 비가 그치는 거예요. 비 안 오네? 하면서 또 좀 앉아서 잔디에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아니 바닷가 근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콧물이 계속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또 땀이 나는 거예요. 춥다가 덥다가 비 오다가 땀 나다가 우리의 감정도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한순간도 감정은 머물지 않고 매 순간 변한다.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이 보름 동안 계속 비가 온다. 보름 동안 계속 우울하다. 보름 동안 계속 화가 난다. 보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조울한다. 그러면 그건 꼭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기를 권해요. 자, 정신분석학과 정신과에서는 한 감정이 보름 동안, 2주 동안 지속될 때 그건 꼭 검사를 받아보고 그리고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기준이 잡혀 있어요. 며칠? 보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이 보름 이상 계속되고 뭔가 죽고 싶은 마음이 보름 동안 계속되고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먼저 우리의 호르몬을 좀 균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조금 드셔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명상과 같이 함께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약간 환기시키는 게, 마음을 환기시키는 게 좋아요. 오늘도 댓글 하나 중에서 채화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죽어야 할 이유를 대보세요. 아니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는데 꼭 죽어야 할 이유는 뭔데 그러면? 둘 다 이유가 없어요.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문제지 이유 있게 뭔가 살아야 한다 이건 없어요. 이유 있는 죽음도 없을 뿐더러 삶에 대해서 너무나 이유를 찾지 말아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죽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없어요.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따지니까 자꾸 삶에 대해서 의미를 넣게 돼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너무 큰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의미도 크게 느껴요. 그래서 삶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되는데 나 이 돈만 벌면 나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이렇게만 성공하면 나 이것만 되면 나 정치적으로 이까지만 올라가면 나 연예인인데 요까지만 올라가면 내가 돈을 버는데 요만큼만 1년에 연봉이 되면 이런 의미를 너무 따지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못하든 간에 어떠한 죽음에 대한 의미도 자꾸 크게 가지게 돼요. 왜냐? 삶과 죽음은 하나니까. 그래서 삶에 대한 의미를 너무 깊게 따지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도 너무 크게 따져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의 뇌의 착각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지 말아요. 대학생들 적어보세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의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의미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의미다.
살아가는 게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의미다는 거예요. 뭘 의미를 자꾸 찾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이 자체에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자유가 사라져 버리잖아. 이 세상은 항상 평등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나 나이가 어리나 남녀노소나 어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다 평등해요. 왜 평등하나?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오래 살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병이 찾아올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대학생 따라하세요. 죽음이 있기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마지막에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지 불평등한 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때부터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꾸 삶에 대해서 의미를 너무 크게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너무 찾고 있어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야, 내 친구는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행복한 것 같은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자꾸 의미를 따지고 비교하니까 삶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 이것은 날씨와 같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보름 이상 계속해서 지속되면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감정을 환기시켜라. 함께 어울려서 감정을 환기시켜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감정의 날씨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희망입니까? 이 꼬리 올리세요.